안녕하세요 여러분, 데미아미의 오늘 해외 취업의 모든 것 2탄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분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많이 걸렸죠. 그동안 제가 너무 다른 것들 많이 한다고 바빠가지고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본 게 해외 취업이 뭔가, 해외 취업하는 방법, 해외 취업의 장점, 단점을 봤는데 오늘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해외 취업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해외에서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게 뭐냐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3년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말년에 돼서는 조금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느꼈지만 1년 바빠서 그냥 지나갔고 2년 뭐 좀 적응하려고 하니까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3년 뭐 나름대로 잘 버텼는데 이제는 좀 이제 뭐 짬도 있고 뭐 업무도 이제 다 뭐 익숙한 것들이고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년을 버텼고 사실은 3년 말고 한 4년, 5년을 정도도 더 버텼을 수도 있었는데 뭐 3년째에 오게 되긴 했지만 신기하게 어쩌다 보니 3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15년도 9월에 갔는데 이번에 복귀를 하는 날짜도 9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3년이 되긴 했는데 뭐 의도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해외 취업을 했을 시에 오래 버틸 수 있는 팁이 뭐냐 그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해외에 혼자 가셔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 겪으시면서 외로움을 못 견뎌서 일찍 복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힘들어서 복귀를 하시면 그 나라에 다시는 가기 싫은 그런 아픈 상처들이 많은 나라에는 솔직히 가기는 싫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싫고 그 나라가 싫고 그 나라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싫고 이렇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 장래를 봤을 때 내 미래의 10년, 20년 계획을 봤을 때 복귀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서 오신 분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해외 취업했을 때 해외에서 혹은 오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오래 버틸 수 있는 팁 첫 번째,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진부하죠. 굉장히 누구나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건데 사실은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취미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일단 바빠요. 바쁘고 뭐 어떻게 해야지 하고 주말 이용해서 해야지 하면은 피곤해요. 피곤해서 집에만 있게 되고 뭐 못 잤던 잠을 몰아서 자는 그런 일어나 보면 오후인데 오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해 넘어가는 3시, 4시에 일어나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근데 이거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게 해외 취업을 했을 때 혹은 해외에서 오래 있으실 때 취미를 갖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가는 속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간 동안에 일을 열심히 해요. 주말에 피곤하잖아요. 근데 주말에는 제 취미가 있어서 취미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빨리 일어나게 되죠. 계획이 있으니까. 물론 뭐 아닐 때도 있지만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2년, 3년 이렇게 혼자 지내게 되면서 생겼던 취미가 첫 번째 독서를 많이 하게 됐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사서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 리더기를 전자책 이북을 사서 그 출장접편으로 받아서 거기에 이제 전자책을 많이 샀어요. 저는 전자책 평소에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요즘에는 전자책도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발간이 되고 출간이 되는 책을 사서 넣어서 주말마다 읽는다고 거의 뭐 한 대여섯 시간 그렇게 쭉쭉 갈 때도 있고, 그리고 특히 소설 이런 거 읽으면 굉장히 스펙타클하잖아요. 저는 그 범죄 스릴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힐링도 되면서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다가 책 보면서 출출하면 밥 먹고 뭐 마시고 싶으면은 잠깐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서 와서 마시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원두 갈아서 그 내려서 드립 커피를 마시거나 그렇게 해서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뭐를 정말 허투루 내가 이렇게 주말을 보냈구나, 뭐 술과 밥으로 내가 먹는 걸로 보냈구나,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되죠. 굉장히 이건 생산적인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됐고, 두 번째 저는 취미를 만들었던 게 혼자 있다 보면은 솔직히 건강을 챙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영양 정보? 기능의학이라고 하죠. 기능의학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12kg를 감량을 한 것도 그렇게 해서 제가 저 자신을 마루타로 써가지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생활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사가 좋아지고 영양 그런 밸런스도 높아지다 보니까 아픈데도 사라지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무섭지 않고, 뭐 보통 뭐 직장인데 월요일 무섭잖아요. 할요일. 불면증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잘 때 새벽에 갑자기 그 종아리에 쥐가 나가지고 막 그 갑자기 다리를 움켜쥐고, 그것도 잘 움켜쥐지도 못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럴 때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일하면서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항상 잘 때 새벽에 오른쪽 다리 종아리가 갑자기 막 근육이 막 그 줄어지는 듯 하면서 그 쥐가 나는 그 느낌에 제가 정말 비명을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뿔싸 멕시코에서도 제가 그런 일을 종종 겪었어요. 물론 뭐 하루 종일 많이 걸어 다니는 것도 있고 뭐 감사 나오거나 뭐 이렇게 준비한 일이 많으면은 창고에 걸어 다니는 일이 많은데, 뭐 오전 중에 만보 2만보 찍을 때가 허다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집에 오면은 마사지를 제대로 안 하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쥐가 나요. 마사지를 하고 자도 쥐가 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영양을 공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나의 뭐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는 이런 증상이 있는 거다라는 그런 거를 알게 돼서 저한테 적용을 해봤죠. 그랬더니 진짜 정말 신기하게 그 뒤로 한 번도 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이거는 제 맹세코 정말 너무나 놀랐던 일인데, 불면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 그 다음에 다리에 쥐가 안 났던 거, 정말 신기하죠. 그게 두 가지가 진짜 저는 신기해서 그 뒤로도 계속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고 저 자신을 또 마루타로 쓰고 있어요. 뭐 누구한테 약을 권하면은 너 약 팔러 왔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얘가 또 약판에 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뭐 대부분이죠. 그렇게 있으셔가지고 보통 저한테 다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런 영양제들 이런 것들 드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뭐 변비가 사라졌다더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좀 뿌듯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영양 공부를 해서 굉장히 좀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되는 일석이조를 봤다라는 거고, 세 번째 취미가 또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쓰던 모든 것들, 뭐 화장품, 뭐 비누 이런 것들이 천연으로 된 거였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집에서 비누를 만들었어요. 화장품을 직접 집에서 만들고 비누를 주말마다 이렇게 인덕션에 해가지고 비누 재료를 사서 뭐 포장도 해보고, 화장품은 제가 그냥 써봤고 비누는 보통 이렇게
그 씻을 때 간단하게 손 씻을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비누를 많이 만들어서 직원들한테도 나눠주고 동료들한테도 나눠주고 이렇게 위에 상사분들 같이 일하셨던 동료분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특히 멕시코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셨던 일을 하신 분들이 탈모가 굉장히 많이 와요. 뭐 회의 시간에 보면은 뒤가 다 반짝반짝해. 진짜로요. 그래서 특히나 남자분들이 대머리는 테스테론이었나? 그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서 그 대머리가 되는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흰머리, 새치도 정말 많이 생기시고 머리도 굉장히 많이 빠지시고 그러니까 거의 뭐 멕시코 갔던 초반에 이렇게 숱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이 3년째 말년쯤 되니까 거의 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누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한 번씩 선물 드리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복귀했을 때 그때도 다 드리고 왔어요. 드리면서 굉장히 눈물이 났던 분도 있고 제가 안 우는데 막 저 대신에 울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어쨌든 제가 만든 거를 사용을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뿌듯했던 일이고 그런 취미를 가졌던 제 자신이 굉장히 뿌듯해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3가지의 취미를 만들었고 그리고 4가지, 그러니까 총 4개의 취미를 만들 뻔 했는데 4번째 취미는 하진 않았어요. 시도는 했고요. 바로 골프입니다. 골프. 저희 남성분들 만약에 결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골프 뭐 남편분들이 많이 치러 가실 텐데 특히 동호회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골프를 같이 이렇게 주말마다 모여서 치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룹? 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배우면 서로 친목도 이렇게 도모가 되고 회사에서 생겼던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많이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임에도 요즘에는 뭐 운동에 여자, 남자 뭐 구별이 있나요? 그래서 골프를 제가 배워보려고 그 골프 라운딩도 실제로 했었는데 뭐 사실은 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치러 가면은 반나절 뭐 하루는 뭐 금방 가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쳤던 것도 있고 그리고 딱히 이렇게 한국에는 골프를 굉장히 치는 제 친구가 있는데 멕시코는 골프를 잘 치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고 해도 그렇게 주말까지 이렇게 시간을 뺏어 가면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독학을 하자니 좀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한국 같이 뭐 스크린 골퍼가 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다 이렇게 세트 다 장착돼 있고 편하게 치면은 되는 곳이 아니고 다 그냥 필드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4번째 취미 골프는 그러니까 만들지를 못했고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골프를 다시 배우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인 것 같고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골프를 여자가 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물론 몸매 좋은 언니들이 그 치는 사진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주머니들 뭐 나이 지긋하신 분들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치시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테니스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저는 일단은 골프 훨씬 더 안 힘든 물론 옆구리가 이렇게 싹 다 이렇게 옆구리가 이렇게 싹 다 이렇게 근육이 뭉치긴 해요. 근데 테니스는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쳐야 되고 정말 뭐 그 굴지의 사라포바도 그렇게 막 비명을 질러가면서 하는 그 고난이도의 운동을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배웠지만 지금은 그냥 소망만 하고 있는 상태고 골프는 다시 한번 정말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미를 꼭 만드시고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뭐 음악 감상, 뭐 독서, 아니면은 뭐 맨날 아침 일찍 해서 조깅하기, 아니면 조깅을 더 발전을 시켜서 주말 일요일마다 그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하거든요. 그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조깅을, 그러니까 조깅 수준이 아니지, 마라톤의 42.195를 킬로미터를 뛰기 위한 그 동네를 계속 몇 시간 동안 도는 그런 동호회도 있어요. 그런 데에 가입을 하시거나, 물론 지구력이 좋아야겠죠. 아니면은 뭐 영화를, 해외 나가면 영화 관람비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도 할 겸 시간이 조조 영화도 많으니까 그런 영화를 하루에 한 한두 편 정도 계속 몰아서 본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잠옷 입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영화를 외국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로 되어 있으면은 자막을 스페인어, 한국어로 넣던지, 아니면 스페인어로 된 영화를 보신다면은 영어 자막 플러스 한국어 자막도 같이 보시던지,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와 그다음에 취미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오래 버틸 수 있는 팁 두 번째는 연애를 하세요. 연애, 연애, 연애. 그 연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모태 솔로이실 정도로. 뭐 지금 만약에 모태 솔로 분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창피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저도 거의 모태 솔로가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고, 요즘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연애를 많이 하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연애를 아예 안 했고, 관심도 없었고, 뭐 굳이 나랑 마음이 맞는 남자면 모르겠는데 굳이 막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시간 맞춰가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혼자 지내는 시간,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에 굉장히 만족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연애를 대학교 들어와서 했지만 제대로 된 연애는 또 대학교 후반에 했어요. 대학교 초반에는 그냥 뭐 한 달, 두 달 만나고 헤어지고, 뭐 남자를 안 만나보다가 만나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남자가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짧나?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나? 이런 의문도 들고, 그 남자라는 생명체가 굉장히 나랑 다르다는 존재라는 거를 굉장히 연애 초반에는 느끼게 되는, 그래서 또 한동안 또 쉬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연애를 하는 것은 해외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사내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일을 마치고 나면은 또 사적으로 또 이렇게 연애를 하고, 그렇게 되면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버티게 되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애를 할 때 싸우지만 그래도 의지할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서운한 거죠. 서운한 거를 푸는 거는 있어도 야 이니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싸우지는 않아요. 물론 싸우는 분들은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헤어지셔야 되는 거고, 더 돈독해졌으면 돈독해졌지. 그래서 연애를 꼭 하시고 이렇게 억지로 뭐 현지인과 같이 연애를 하라 뭐 이런 추천은 안 드려요. 워낙에 사고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멕시코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멕시코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굉장히 바람둥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고로는 바람둥이죠. 바람둥이지만 그 나라 사고에서는 당연한 것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와이프가 있지만 뭐 애인을 뭐 만들 수 있다는,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참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남자들이 수두룩 하다 보니까 한국인 여성분이 만약에 멕시코 남자분을 만나게 되면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물론 한국인들이랑 사귀는 멕시칸 남자들은 그런 걸 조심은 하겠죠. 뭐 생각이 다르고 뭐 그런 것도 감안해 가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했을 때 서로가 이제 지켜달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지켜야 되는 게 그런 연애 관계에서 불문율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극복을 하면은 사귈 수는 있지만 굳이 현지인들이랑 마음도 안 맞는데 사귀어라 뭐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교민분들 굉장히 정말 존경스러워요. 교민분들은 어린 나이에 가서 적응을 했던 교민분도 있고 아예 그쪽에서 멕시코에서 태어나신 멕시코 국적의 그러니까 이중국 쪽의 국적의 교민들도 계신데 다들 너무 열심히 사시고 놀 때는 또 화끈하게 노시고 뭐 당연히 스페인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하세요. 뭐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한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제가 있었던 것처럼 막 다른 도시 막 너무 막 구석진 도시에 고립되어 있다 뭐 이러진 않는다면 좀 대도시에 계시다면 두루두루 사귀면서 연애도 하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추천을 드렸는데 또 생각이 나면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영상은 해외 취업 시에 오래 버틸 수 있는 팁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들고 올 게 이런 회사는 피해라. 피해야 할 회사들을 제가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사명을 지명은 해드리진 않을 거고 일해 보시다가 회사의 그 마인드가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직원들을 대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피해야 할 회사 조금 버텨도 괜찮을 만한 회사 이런 것들을 조금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